이문동 하게 되면 굉장히 낡은 동네,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 실거래가로 선호세평 기준에서 12억을 이미 찍었고요. 호가상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을 방문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나갔었던 영상과 함께 PPT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지도를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리역 기준과 이쪽 라인이 청량리역인데, 이 청량리역 상단 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문 휘경 뉴타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로권을 출퇴근하시기에 그 뭐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라인에 전농 답십리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로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로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호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지금 이문 뉴타운 중에서 휘경 2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휘경 SK뷰인데 작년 6월달, 19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그리고 900여 세대 되니까 요즘에 뭐 900여 세대가 아주 큰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금액이 요즘에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호가 기준으로 33평이 13억 5천, 13억에서 14억 정도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평 같은 경우도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문동 하게 되면 굉장히 낡은 동네, 좀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신 분도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 실거래가로 선호세평 기준에서 12억을 이미 찍었고요. 호가상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고객 관리 처분이 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지금 900여 세대가 아니라 뭐 3,000세대, 4,000세대급 굉장히 큰 매머드급 단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아파트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게 13억 정도 수준이라면은 17억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문 뉴타운도 20억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13억, 실거래가 12억 찍힌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이 17억, 20억 간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뭐 얼마든지 충분히 그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뉴타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 2달 전, 3달 전에 갔다 오고 거기에 이제 거래를 해드리고 나서 한 2~3달만 지나면 1억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집이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뭐 시간 더 이상 끌지 마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동양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1호선이 지금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좀 뭐 시끄럽거나 뭐 이럴 것 같지 않느냐.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가겠어 들지만 실제 실거래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타운들 전체적으로 돌아볼 텐데, 투자 금액은 사실 적게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문 뉴타운이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관리 처분까지 받았다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라졌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높습니다. 하지만 한 3, 4년 뒤, 2, 3년 뒤면 입주할 아파트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거주자로서는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휘경 SK 재개발을 한 단지인데, 거의 이쪽 지역에서는 입주를 가장 빠르게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은 채 안 됐지만 거의 그래도 제일 입주를 빨리 했죠. 그리고 세대수는 9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단지, 매머드급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단지이고, 그래서 이제
세대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 단지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거의 300%에 인접하는 297%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호선 외대 압력을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 역하고 붙어 있는 다른 일반적인 구역과 다르게 한 블럭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7, 8분 안에 이제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같은 경우도 대로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4평 기준으로 해서 호가상 10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들어와 있고, 33평 같은 경우는 14억 선까지도 물건이 등록돼 있어요. 물론 이제 호가기 때문에 실거래가랑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이제 실거래가들도 그 5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전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우선 더 추가적으로 이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도 나중에 이제 15억을 넘어가는 지역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쪽 라인은 미리 먼저 저렴하게 이제 투자를 선점해 놓고 갭투자 시장으로 투자를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과는 다르게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현재는 좀 더 적게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쪽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그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 투자 금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맥시멈으로 돈을 주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관리 처분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를 해가지고 전세가를 좀 활용을 해서 미리 갭 투자를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경 2구역이 완성돼서 작년부터 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바로 길을 건너편에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이곳이 이제 시경 3구역입니다. 이주를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펜스를 쳐서 철거에 들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다 뭐 이주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GS가 이제 시공사로 돼가지고 한 1,800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900세대짜리보다 2배가 정도 되고 훨씬 더는 아니지만 한 4년 정도 더 새 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얘보다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이미 12억 실거래에다가 호가가 13, 14억이게 되면은 입주할 때 되게 되면 제가 볼 땐 최소 17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거의 다 이제 이주는 끝났다고 하는데 내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진짜 좁다. 나가는 게 있겠지? 겨우 있다. 산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사업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 관리 처분 단계로 해가지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여서 이제 이주가 끝나면 이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한 2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주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세대수 같은 경우도 거의 1800세대, 1806세대여가지고 이제 세대도 단지도 크죠.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신축, 그리고 브랜드까지도 이제 GS 자이가 들어오겠죠. 브랜드까지 모든 그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 갖춘 지역이다. 그리고 사업 속도까지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도 상대적으로 이문 쪽보다는 투자 금액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종로권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이쪽으로 접근성은 이문 휘경보다는 한 발자국은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종로권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청량리 일대에 대한 개발 호재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구역 같은 경우도 괜찮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권리가가 이미 나와 있겠죠. 그러면 권리가라든지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에 대한 매매 금액이 결국에는 그 알파가 아무래도 프리미엄이겠죠. 이 프리미엄이 물론 이제 20평대를 들어가는 거와 30평대를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0평에 대한 선호도가 커서 20평대를 들어가는 물건 같은 경우는 P 같은 경우도 많이 저렴한 상황이에요. 5억 초반이라든지 5억에서 5억을 조금 넘는 금액들로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30평대를 입주가 가능한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6억에 육박하긴 하지만 이렇게 20평대를 내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신 상황에서 내가 이제 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20평대 이렇게 저렴하게 P를 조금 더 적게 주시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이쪽 지역도 10억 이상, 11억, 12억까지도 20평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 더 있으시다라고 하셨을 땐 물론 이제 P값을 조금 더 주더라도 30평대를 가는 게 나쁘진 않죠. 왜냐면 이제 20평과 30평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P값 1억이라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만큼의 시세 차익은 또 충분히 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30평대를 공략을 하시고 내가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조금 부족하실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20평대를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1호선 지나가는 찻길 건너가는 다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이시는 레미안은 이건 신축은 아니고 기존의 구축 아파트인데 뭐 조금 도배를 새로 했나봐요.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쪽에 SK뷰라고 써있는 게 휘경 2구역이 이렇게 재개발해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고요. 또 오른쪽 편에 보면 해모로라고 보입니다. 해모로가 이제 1구역, 뭐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뭐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해모로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구역 바로 앞에 지금 여기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지금 저희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휘경 3구역. 지금 가서 이주는 다 했더라고요. 내부를 둘러보니까 이주는 끝났고 이제 슬슬 철거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도 보시게 되면 신축이 너무 지금 구입하기 부담스럽다. 지금 이문뉴타운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이 여러분들이 거의 7, 8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구축 같은 것도 좀 알아보셔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하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차이만 있을 뿐 뭐 그 주변에 이용하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신축도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의 상권도 좀 발달하고 동네도 좀 깨끗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것도 눈여겨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서울에서는 신축 들어오는 게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 무조건 호재입니다. 무조건 호재. 여기서는 어지간한 물량 쏟아부어도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지고 인프라가 더 좋아진다는 호재만 있을 뿐이지 악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되는데 지금 여기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여하튼 한번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문 1구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외국어대학교고요. 바로 이쪽이 이제 1구역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철거가 한창 마무리 단계예요. 거의 다 이제 철거돼서 나대지만 있는 모습이고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커다란 건물들이 있는데 대로변 쪽은 일부 이제 뉴타운에서 빠진 재척되는 구역이 좀 있죠. 네, 그런 곳에는 신축 건물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 1구역 뒤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3-2구역이 나오고요. 3-2구역은 앞쪽에 3-1구역과 이렇게 조인트 이렇게 결합 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은 3-2구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현장을 가볼 거고요. 1구역의 현장은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삼성물산, 그러니까 레미안 브랜드로서 한 3,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생겨납니다. 외대암역이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현장은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 이문 희경 뉴타운에서는 아무래도 이문이 좀 더 중심부라든지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이문 쪽이긴 합니다. 자,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입주가 예정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문이라든지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 4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전체적으로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가 동시에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이 입주를 하는 구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도 3,000세대가 넘는 3,069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메모드급 단지가 또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사도 삼성물산, 레미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1군 브랜드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암역이라든지 신의문역을 이용 가능한데 아무래도 초역세권은 이제 3구역이 초역세권 단지를 자리를 하고 그 옆으로 해서 1구역이 있기 때문에 3구역만 지나서 이제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길을 따라 역세권 양 방향으로 해서 그 두 개의 노선, 그 두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역세권 단지 중에 하나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로는 한 5분 정도의 직선거리면 충분히 지하철까지 왔다 갔다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어서 역세권 단지가 또 탄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셨던 곳이 지금 3-1구역 철거된 모습이고요. 요 철거된 거 바로 옆쪽에,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현장은 2구역 중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개발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2구역 해제된 것 중에 여러 군데 진행하는 것 중에서 그 동의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지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 80%가 넘는 동의율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문역도 가까운 역세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 같은 건 임대 비율은 높아지긴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뭐 그 나름대로 사업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면, 자, 이런 규모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단독이나 다가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빌라 다세대처럼 소유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니까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되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제 이쪽 라인은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동네가 이제 슬럼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이쪽 신의문 공공임대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구역이 잡혔습니다. 작년 8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역 지정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990세대, 990세대, 그러면 거의 1000세대 가까운 단지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를 받으면서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보다는 사업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임대를 좀 임대 성향이라든지 공공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LH나 아니면 SH가 어느 정도의 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빠르다는 장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막 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15년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빠르게 10년 안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애들보다는 당연히 느린 건 맞지만 그 뭐 이문 4구역이라든지 이쪽으로 하고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질 수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물론 사업은 좀 더 느린 건 맞지만 그래도 사업 단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완성도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공공임대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이문 1구역 그 현장 펜스 쳐든 곳에 바로 앞에 있는데요. 제가 이쪽을 둘러보다가 옛 그 생각이 나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삼각형 정도의 뭐 자그마한 공원은 아니고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고 저기 한예종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펜스 쳐져 있지만 다 철거를 했지만 이쪽 라인으로 이제 부동산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저희 고객분들 당시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개를 사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물건도 그때는 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하셨으면은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현장 몇 군데 부동산 둘러보니까 물건이 거의 뭐 시간 말른 상태긴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런데 그때 구입하셨을 때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구해받지 않고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한 거를 이제 만끽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1구역이고 1구역 건너편 쪽에 역세권에 더 가까운 쪽이 3-1이고 그 다음에 1구역 넘어서 이쪽 라인이 이제 3-2구역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3-1과 3-2는 하나의 3구역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3-2구역 같은 경우는 4층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타운하우스 형태로 되는 거고 역세권 쪽에서는 이제 40층의 고층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지금 역세권 쪽이 좀 더 비싸고 그러나 뭐 3-2구역 쪽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몇 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이쪽이 물건이 찾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여기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타운하우스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여기가 뭐 한예종, 경희대, 외대 뭐 이런 것들 뭐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교수님들이 이런 형태를 집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문 3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을 갖췄죠. 현재 사업 속도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세대수도 4,000세대가 넘어요. 4,321세대. 4,000세대가 넘는 단지다라고 하면 서울이든 어디든 봐도 정말 그런 규모가 흔치는 않거든요. 4,000세대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머드급 단지다라고 해서 그 단지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단지가 탄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24년도 예정, 전반적으로 24년도에 전체적인 입주를 10,000세대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S건설, 현대산업은 결국 이제 자이라든지 아이파크 컨소시 시험으로 해서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위 아래로 해가지고 신이문역 그리고 외대암역 역을 2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역과 근접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과 대규모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신축 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단지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재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P라든지 프리미엄은 현재 제일 가격대가 높고 물건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P값이 얼마든 해서 물론 이제
뭐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천에서 5천 비싸다라고 해도 인정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는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 라인은 투자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 여유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 20평이든 30평이든 잡으실 수 있는 거는 좀 잡으셔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향후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가 지금 남들보다 먼저 더 주고 산다고 해도 충분히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지예요. 왜냐면 내가 물건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2천이든 3천이든이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고서라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시면 잡으셔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자, 저희는 뒤편에 보시는 신이문역을 건너와서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4구역입니다. 이문 4구역이고,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뭐 내년쯤에 사업시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 중이고,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삼성물산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은 집의 모습인데 이제 좀 변모가 되겠죠. 이제 이문 4구역이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조합설립 인가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동의율은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75%는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동의율은 이제 충족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촉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총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총회를 거치고 다시 이제 승인을 75% 동의를 받아서 다시 제출한다고 하면 뭐 사업시행인가는 큰 무리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동의율은 완성돼 있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사업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년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이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3,720세대, 4,000세대가 약간 안 되는 3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3구역이라든지 1구역이라든지 2구역 같은 경우는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편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서 이제 시공사 선정은 당연히 안 됐지만 당연히 뭐 1군 브랜드가 들어오겠죠. 여기 자체가 지금 뭐 자이라든지 푸르지오 그리고 뭐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만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4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4,000세대가 가까운 규모로서 이제 거의 1군 그 건설사가 당연히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외대 압력이라든지 신이문역, 역세권, 그러니까 3구역이 왼쪽이다라고 그 신이문과 외대 압력의 왼쪽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4구역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초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업 속도가 조합 설립 인가를 단계다 보니까 P가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제일 저렴한 상황입니다. 4억 이상, 물론 이제 4억 이상이라고 하면 4억 5천이든 5억 가까이 되는 금액 이 정도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혹 이제 4억 초반의 물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 지분이 커가지고 투자 금액들이 무거운 지역들도 그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금액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장기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보통 이제 투룸이라든지 쓰리룸이라든지 이제 빌라 투자들이 지금 막 손바뀜이 계속 진행되고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접근이 가능한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아무래도 물건들이 금액대들이 크다 보니까 무겁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P값이 많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지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수익률이 판가름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묻어두기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것들을 좀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P값을 좀 저렴하게 공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사업 초반짜리들도 무거운 것들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투룸이나 좀 다세대 형태 빌라다라고 하면 한 4억 5천 이상은 충분히 줘야 되는 지역이고 5억에 육박하는 금액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시세가 그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볼게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전농 답심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15억을 당연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입주가 좀 빨랐었죠.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년부터 해서 약 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입주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가 좀 더 빨랐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초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미만 신축급 단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쪽 라인도 한 15억 선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기역이라든지 외대암역, 신의문역 이쪽 라인은 충분히 여기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어느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을 좀 살펴봐야지 이제 금액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겠다 요거는 계산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장인 뉴타운이 있겠죠. 장인 뉴타운도 규모가 작진 않은데요. 장인 뉴타운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주가 시작됐고 이제 입주를 한 지역과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19년도에 입주를 한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금 34평 기준으로 해서는 12억 선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호가상으로는 지금 한 13억 정도의 물건들이 등록돼 있고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재 장인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 전동 답심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이쪽 라인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13억의 이상 가치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 현재 지금 장인 뉴타운도 13억의 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따로 여기 뉴타운 형식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바로 이쪽 이문희경 뉴타운 라인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19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약 한 2년에 근접하는 이제 단지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정도 되는 상황이고 초역세권 단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의문을 접근하기도 조금 위치가 바로 가깝진 않고 6호선을 바로 접근하기도 초역세권 단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도 12억 5천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라인을 13억에 잡는 게 절대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좀 눈여겨보시고요. 내 투자 금액과 그리고 이쪽 지역이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관리처분 단계라고 할지라도 30평대를 물건을 투자를 하시면 되고, 내가 금액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20평대는 물건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아예 30평대는 진짜 씨가 마르다시피 한 상황이고, 20평대 같은 경우 간혹 물건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휘경 이문 뉴타운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요, 전화를 주시거나요,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